네, 이전 시간에는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한번 정리해서 보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120페이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 정리를 봅니다. 자, 소유자 정리는 등기 관련 서류를 보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등기 관련 서류를 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몇 개의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것들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소유자 정리도 가끔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소유자 정리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소유자 정리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변동되었을 때 지적공부에 그것과 실제와 일치시켜서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예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등기부에도 등기된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일반적으로 또 등기부에도 등기가 되기 때문에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이라는 것은 등기부에도 등기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 정리는, 자, 소유자 정리는 항상 등기부가 있을 경우에는 등기부와 일치를 시켜야 돼요. 따라서 등기부를 기초로 소유자를 정리한다는 거죠.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 된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갈 1번 토지 소유자 정리의 기준에서요 나오죠.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그 등기필적,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즉 결국 어떻습니까?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정리한다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돼서요. 반가로 2번 보시면 불부합 통지가 있는데 요거 이제 잘 좀 보시면 돼요. 요것만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이제 토지대장이 있다고 해보죠. 토지대장. 그리고 여기 등기부가 있어요. 자, 등기 기록입니다. 등기부가 있다. 보통 우리가 등기부 하는데 엄격하게 하게 되면은 개별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요,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제 등기 기록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등기부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가 기록이 되죠. 토지의 표시가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부에도 어떻습니까? 토지의 표시가 기록이 되죠. 물론 토지의 표시 중에서 다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기록이 된다는 거죠. 등기부에는.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도 이제 소유자가 기록이 되겠죠. 자, 소유자가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었으면 지적공부에 갑으로 기록이 돼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면은 지적공부가 먼저 기록이 되고 등기부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기부도 갑으로 기록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을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소유자가 을이 됐을 때는요, 지적공부의 소유자 을로 아무리 해봤자요,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거예요. 등기부의 소유자가 을로 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다음부터 소유자 정리는 이제 최초의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를 정리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할 때만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먼저 기록이 되고 등기부가 나중에 기록되고요. 그 다음부터 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때는 먼저 등기부부터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등기부에는요, 소유자가 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에는 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을이 소유자라는 거죠. 을이. 자, 을이 소유자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지적공부도 어떻습니까? 을로 이제 소유자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소유자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소유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연히 토지의 표시를 보았어요. 자, 토지의 표시를 보았더니 지적공부는 전으로 나와 있는데
전으로 나와 있는데 등기부에는 과수원으로 나와 있어요. 과수원으로. 자, 그러면은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가 전이고 등기부에는 토지의 표시가 과로 되어 있으면은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토지의 지목은 전입니까? 과수원이 됩니까? 토지의 표시는요, 지적공부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이 되는 거죠. 전이 토지의 표시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죠. 원래는 과수원이었어요. 그런데 토지의 표시가 지목이 과에서 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는 과로 바뀌었는데요. 아직 등기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러면은 과수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것은 빨리 등기소에서요. 과수원을 전으로 어떻습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과수원에서 전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소유자도 불일치하고요. 소유자가 여기가 갑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면 여기 느린데. 그러면 소유자도 불일치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도 불일치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소관청에서 정리를 할 것이고요.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소에서 이것을 전으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 빨리 보고 어떻습니까? 확인되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가 돼야 될 텐데 서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본 거예요. 먼저 봐가지고 소유자가 을로 돼 있네 해가지고 소유자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소유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해요. 불일치한 걸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 토지의 표시는 전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 공무원 요새 좀 빠졌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못 고치고 아직도 있네. 하면서요. 나만 잘하면 되지 해가지고 지적공부만 소유자를 을로 정리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소유자는 일치가 되지만은 토지의 표시는 불일치한 상태가 계속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국민들은 혼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요, 빨리 토지의 표시도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서로 빨리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소유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불일치되고 있다는 사실,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되는 사실을 발견을 했으면요. 바로 지적소관청 너희만 잘하면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해서요. 소유자 정리를 바로 하지 말고 먼저 뭘 하도록 하느냐. 지적소관청에서 바로 등기소에요. 먼저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즉 불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해라는 거죠. 통지를 해서 등기부도 빨리 일치를 시킨 다음에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킨 다음에 소유자를 정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요. 소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표시가 불부합,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면은 바로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먼저 통지를 하라는 거죠. 자, 통지를 받으면 등기소에서 어떻습니까? 여기 전인데 너희 빨리 어떻게 변경 등기를 하라고 어떻습니까? 통지를 한다는 거죠. 통지가 들어오면은 이제 등기소에 미안하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과에서 전으로 어떻게 돼요? 토지의 표시를 변경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일치가 됐죠. 그래서 너희들이 통지한 대로 우리가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토지의 표시를 일치하는 등기를 했다라는 등기 완료 통지가 들어오게 되면요. 등기 완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됐다라는 등기 완료 통지가 오면 비로소 소유자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적소관청만 먼저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표시까지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일치를 시키는 것이죠. 일치를 시키는 거죠. 따라서 지적공부하고 등기기록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면 먼저 소유자를 정리하지 말고 불부합 통지를 먼저 하고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킨 다음에 비로소 소유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자, 보죠. 자, 소유자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소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자, 토지의 표시대 동그라미 치시고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기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위에 1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다. 먼저 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이 등기부의 토지 표시를 말하겠죠. 그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먼저 통지를 하라는 거죠. 통지를 하고 그 일치를 시켰다라는 통지가 오게 되면 비로소 소유자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자 정리를 한 후, 소유자 정리 후, 소유자 정리를 한 후에 통지하여라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소유자 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통지를 하고 일치를 시킨 다음에 소유자 정리를 하는 것이지 소유자 정리를 먼저 한 이후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가로 3번은요. 자, 지적소관청에서는 이제 소유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따라서 소유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등기부의 소유자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혹시는 불일치하지는 않는지를요. 수시로 등기부를 열람을 통해서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일치가 됐을 경우에는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만약에 소유자가요. 등기부에는 을로 돼 있는데 지적공부만 갑으로 돼 있으면은 지적소관청에서는요. 등기부 보지 않고 이것만 보고 과세를 하면 누구한테 과세를 합니까? 갑한테 과세를 하잖아요. 갑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갑한테 과세는 해서는 안 되고 누구한테 과세해야 돼요? 을한테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요. 을이 소유자다라는 것은 을에게 이제 을로 소유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요, 지적소관청에는 지적소관청에서 아침 먹고 확인해보고, 점심 먹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수시로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과세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에게 과세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과세할 때쯤 되면 반드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갑한테 과세하면 잘못 나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을한테 과세를 또 해야 되니까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반가로 3번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줄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항상 조사 확인한다는 거죠. 자, 확인을 해가지고요. 이 불일치 사실이 발견되면은요. 직권으로 소유자를 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을에게 지금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정리를 하도록 을에게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권으로 정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줄 있죠. 네 번째 줄 보시면 등기 관련 소리에 의해서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 등에게 소유자 정리를 위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반가로 사이의 수수료는요. 우리가 일반인이 등기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적소관청에서 그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열람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가 돼야 되겠죠. 수수료까지 내면서 확인하라고 하면은 어떤 지적소관청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121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죠.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양가로 3번은요. 이것은 등기되지 아니한, 자, 보죠.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 정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적공부가 없으니까 당연히 등기부도 없겠죠. 등기부도 없는 상태에서 지적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소유자. 자, 등기부 없는 상태에서 지적정리를 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관련 서류에서 정리한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자, 이때는 어떻게 소유자를 정리하느냐? 자, 반가로 1번 보시면은 이제 신규 등록의 경우죠. 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아직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하면서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규 등록 시간에 했죠. 토지 소유자도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만 보시면 돼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소유자도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유자,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와서 신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아무도요. 새로운 토지에 이렇게 있어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아무도 신규 등록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요, 직권으로 이제 신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직권으로 신규 등록하는 과정에서요, 소유자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소유자에게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자를 찾아야 되겠죠. 직접 와서 신규 등록 신청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신규 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소유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한테 과세를 해야 될 테니까요. 자, 소유자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거죠. 무주의 부동산이 돼서 국으로 등록을 합니다. 다만요, 국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을 때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밑에요. 이걸 말소하지 않고 그냥 국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갑이 아닌데 지금 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냥 그 밑에 이제 국가 소유니까 국으로 등록하게 되면 마치 갑에게서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바로 국으로 등록할 수가 없고요. 이걸 말소한 다음에 국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예요. 자, 보죠. 국유재산법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세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아예 없다는 거죠. 누가 소유자인지 모릅니다.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국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국으로 등록을 하는데 이때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을 때는 바로 국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이것을 없앤 다음에 없애버리면은 소유자가 아무도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국으로 등록한다. 그래서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국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의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예전에 나왔어요.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요.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소유자를 정리를 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소유자 정리를 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틀린 거죠. 소유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갑자기 나와서 틀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간단하죠. 이런 것들을 말 좀 바꿔놨다고 해서 틀리시면 안 되죠. 이 지적법은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물론 어렵습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항상 어려운 거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요, 이게 전부예요. 지적법. 자, 우리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하면 지적법이 모두 끝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명했다. 그러니까 한 15강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적법 전부예요. 그리고 여기서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갈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요,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편해지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적법은 이제 점점 쉬워집니다. 쉬워지는데 이제 지적법이 쉽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말을 약간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지적법을 시험 보실 때는 좀 말 바뀌는 내용들, 요런 것들을 잘 주의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또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말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또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될 지적법이 끝나고 보게 될 등기법은요, 등기법은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끝도 없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기법 같은 경우는요, 말을 바꿔서 내지 않고요, 그냥 알아야 될 내용 내도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말을 바꿔서 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내도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지적법은 좀 이렇게 쉽다 보니까 말을 바꿔서 나오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의해서 이제 다 어떻게 됩니까?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에서 지적 정리가 다 끝났다는 거죠.
지적 정리가 다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4장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를 했던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토지 이동과 관련돼 가지고 토지 이동 정리와 관련돼서 이 내용이 지번, 지목, 면적과 관련된 사항이었을 때는 등기부도 바꿔야 되는 거죠. 등기부에도 기록되는 사항이니까 등기부도 변경을 해야 되니까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은 어떤 것만 한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소재 변경은요. 이것은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알기 때문에 따로 등기 촉탁을 할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지번, 지목, 면적의 이동만 등기 촉탁을 한다는 거죠. 물론 경계나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이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요.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자, 등기 촉탁을 보죠. 자, 의의 보시면 방과후 이래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요 경우죠. 토지 이동 정리와 관련돼서 지번, 지목, 면적의 이동이 있을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밑에 다만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는요. 넘기시면은 양가로 2번에요. 등기 촉탁 사유들이 나와요. 자, 어떤 경우에 등기 촉탁을 하느냐라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1, 2, 3, 4, 5, 6 이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밑에 참고표 해가지고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소재가 변경됐을 때도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참고표 보시면요. 신규 등록 등기 촉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적공부에 복구가 있는데요. 자,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는 지적공부를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요. 복구 자료들을 보고 이제 복구를 하게 되는데 그 복구 자료의 하나가 등기부가 돼요. 자, 그러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등기부를 보고 지적공부를 복구하고 나서 등기 촉탁을 하여라. 말이 안 맞는 거죠. 따라서 지적공부 복구에 있어서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고요. 복구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주 나오는 것이 신규 등록입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 옆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뭡니까? 소재가 바뀌었다는 거죠.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자,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 정리요. 자, 소유자 정리는 뭘 보고 하는 겁니까? 등기부 보고 자기들이 정리를 했어요. 등기부 보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야, 등기부 바꿔라. 이런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소유자 정리를 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등기부 보고 정리하고 나서 등기부 바꿔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세 개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당연한 것이고 복구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복구도 안 되는 것이고요. 등기부 보고 복구했으니까 소유자도 등기부 보고 정리했으니까 이것도 등기 촉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요.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자, 너무 당연하죠. 이런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 보시면은요. 5 보시면은 지적 정리 등의 이제 통지가 있죠. 자, 등기 촉탁이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적 정리를 했으면은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통지 절차까지 다 끝났을 때 모든 지적 정리 절차가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데요.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통지했습니까?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정리 등에 통지해가지고요. 자, 방가루 1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 등기 촉탁 등등을 했을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통지를 해야 되는데. 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려면은요, 주소를 알아야 통지를 하겠죠. 그래서 주소를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방가루 2번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반송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통지는 해야 되는데 통지가 안 된 거죠. 반송이 됐으니까. 그래서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밑에 보죠. 일간신문 또는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요. 해당 시군구의 공보입니다. 예전에는 여기도 뭐 시도 공보해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니까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요. 방가루 2번에 있는 통지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어쩔 때 통지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때 통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느냐와 관련돼서요. 다 통지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통지한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 했죠. 직권으로 정리를 했을 때는요. 통지를 합니다. 직권으로. 그러나 신청에 의해서 정리를 했을 때는 통지 안 하나요. 따라서 통지도요. 통지하지 않는 경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했을 경우는 다 통지를 하게 되는데 자, 보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해서 지적 정리가 이루어졌을 때요.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직접 신청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통지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 정리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럴 경우에는 따로 통지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서요. 9 밑에요. 123페이지 9 밑에 4, 5, 6, 7, 8, 9 밑에 참고표 가지고 있죠. 자, 요거 좀 보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정리를 한 경우예요.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고요. 신청에 있어서는 누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위 신청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대위 신청,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대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요.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요.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통지를 하는 것이고요. 자, 통지인데 지금 통지하지 않는 경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다.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또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서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시행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소유자는 모르겠죠. 그래서 시행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도요. 통지는 합니다. 그러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는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알고 있으니까요.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등기관서의 등기 완료 통지예요. 자,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 정리를 했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자, 등기 완료. 등기관서에서 등기 완료 통지라는 것은요. 자, 보죠. 갑이 원래 소유자인데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자예요. 자,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을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요. 이 등기는요.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소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자, 을 앞으로 등기가 되면은요. 둘이서 신청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를 신청한 다음에 을은 자기 집에 들어왔겠죠. 자, 등기가 되면은요. 등기소에서 자, 당신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라는 사실을요. 을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등기 신청하면요. 그날 바로 등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등기도 심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등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있으면은 나중에 등기소에서 등기가 다 끝났을 때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새로운 소유자 을에게 통지를 해요. 자, 그럼 이때 등기가 을에게로 되면은요, 을에게로 통지를 해줄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도 통지해 주냐면요, 지적소관청에도 통지를 해줍니다.
지적소관청에서 지적공부는 원래 갑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등기부에 갑액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야, 지적공부 너희들도 빨리 갑액에서 을로 어떻습니까? 소유자를 정리하라고 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지는요, 등기소에서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통지를 하고요. 또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세금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에도 통지를 하고요. 여기저기에 통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갑액에서 을로 하는 소유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소로부터 등기완료 통지를 받아가지고 소유자 정리를 했을 때요.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다시 자, 을 앞으로 소유자 정리가 됐다는 사실을요. 지적소관청에서 다시 을에게 또 통지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소유자 정리가 했죠. 소유자 정리를 했을 경우에 소유자 정리 사유를 소유자 정리가 됐다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또 통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 있어서 을은 어떻습니까? 등기소로부터 이미 등기가 완료됐다라는 통지를 이미 받은 사람이죠.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가 정리가 됐다라고 통지가 들어오게 되면 을은 어떻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죠. 등기소로부터 이미 등기 완료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알 수도 있어요. 지적소관청보다. 그래서 통지가 들어오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요. 소유자가 내가 취득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또 통지를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소에서요.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 정리를 했다는 거죠. 소유자 정리를. 이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또 통지를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통지할 필요 없어요. 물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을 때요. 또 오른쪽에 있죠.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됐을 때는요. 자, 보죠.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소재가 바뀌었다는 거죠. 계속 나오죠.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었습니다. 소재가 변경됐어요. 자, 소재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요.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게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요. 자, 양촌리에서 신공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 거 아니에요? 법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 토지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또 통지를 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고요. 또 등기 완료 통지 같은 경우에도요.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 소유자 정리를 했을 때는 이미 을은 등기소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를 받아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또 통지할 필요가 없고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을 때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통지해 줄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따로 통지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다 통지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가루 9번 위에 보시면은 등기 촉탁을 했을 때 이때도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야 되겠죠. 등기 촉탁이 들어왔을 때도.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등기 촉탁을 했으면 등기 촉탁을 했다는 사실도 통지를 해줘요. 그래야 내가 따로 어떻습니까?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 촉탁을 해줬으니까 내가 따로 토지의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항을 다 통지를 해주지만 이 세 가지만 통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통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통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건 통지하지 않는 경우고 원칙은 어떻습니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이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되느냐? 미정미적하게 통지를 해서는 안 되죠. 자, 통지하는 시기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통지를 할 때요. 지적 정리를 하고 통지를 할 때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등기 촉탁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등기 촉탁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 경우는 등기 촉탁을 먼저 하고 통지를 합니다. 등기 촉탁이 필요 없는 경우는 바로 통지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를 먼저 보죠. 자, 방가루 1번 보시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게 되겠죠. 자,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등기 촉탁을 하고 나서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은 등기소에서 그 촉탁한 대로 등기를 하겠죠. 그리고 등기, 너희들이 촉탁한 대로 등기가 끝났다라는 등기 완료 통지서가 다시 접수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일치가 된 거잖아요.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가 되면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된다는 거죠. 그 등기 완료 통지서. 촉탁에 따라서 등기가 됐다는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가 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면 돼요. 자, 15일도 기억하시고요. 자,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자, 그런데 등기 촉탁을 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뭐 경계나 좌표, 뭐 신규 등록 이런 경우에는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적 정리가 끝난 다음에, 즉 등록한 때로부터 바로 통지하면 되는데, 이때는 지적 정리를 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정리한 날이 되겠죠.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 자, 15일, 7일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토지의 이동에 따른 부수적으로 소유자 정리, 그러니까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이동 정리와 부수적으로 이제 소유자 정리가 됐을 때, 즉 지적 정리를 다시 하는 경우에 지적 정리에 따른 이제 절차를 모두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적을 정리하는 절차를 보았고, 마지막으로 정리가 끝난 다음에 등기 촉탁과 통지하는 절차까지 모두 끝나게 되면은 토지 이동 또는 소유자에 있어서의 그 정리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모두 끝나게 되면은 지적에 관한 모든 절차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보시면은 이런 거죠. 제1장에서는 그 지적 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뤘고요. 제2장부터 이제, 자, 그러면 토지, 제2장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을 다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등록을 하느냐 해서 지적 공부를 제3장에서 다뤘고요. 자, 그 등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개별적인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됐으면 그 이후에 토지의 이동이나 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때 그 이후의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느냐. 토지 이동이나 소유자 변경이 발생했을 때 다시 지적을 정리하는 절차를 다 다룬 것이죠. 자, 그래서 지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이제 모두 마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5장이 또 남아있죠. 그래서 제5장. 자, 137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지적 측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적 측량은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또는 지적을 다시 정리할 때요. 이때 면적 경계 좌표에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적 측량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때 지적 측량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측량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을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 측량이 과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라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이제 지적 측량은요, 시험 문제가요, 한두 문제가 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분야예요. 그러면 우리가 측량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요, 측량하는 방법을 아주 기술적,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적 측량의 이제 일반적인 내용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요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시간에는요, 지적 측량의 한 개념 정도만 잠깐 보도록 할까요? 개념. 자, 137페이지 보시면은 지적 측량의 의의 있는데요. 자,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이제 측량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측량이라는 것은요, 정확한 수치를 이렇게 재는 것을 우리는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측량은요, 토지의 면적을 정할 때도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 건물을 쌓아 올릴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도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다 측량이에요. 건물 지을 때도 측량하고 뭐 여러 가지로 측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측량을 우리가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지적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측량. 자, 우리의 지적 보면 결국 뭡니까?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과연 토지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그리고 다시 지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지적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중심에는 지적공부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적공부 보는 법을 다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양한 측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지적공부와 관련된 측량, 이것만을 특히 우리는 지적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법에서는 다른 측량은 다루지 않고요. 이제 지적측량만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지적측량의 개념이 나오죠. 자, 지적측량이라 하면요. 자, 이건 개념이니까 기억하세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자, 지적공부에 등록, 여기다 체크하시고요.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뒤에서도 지적공부가 나오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복원에도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앞에 지적공부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지적측량이란 다 지적공부와 관련된 측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와 관련성이 있는, 관련되는 측량만을 우리는 지적측량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와 관련된 측량이기 때문에요. 아무나 하는 측량이 다 지적측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와 관련된 자들이 하는 측량만을 또 지적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와 관련된 자들만 지적측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측량을 하느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지적측량 수행자. 이것도 체크하세요. 누구나 하는 측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적측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적소관청하고 지적측량 수행자, 이 사람들만 지적측량을 할 수 있어요. 자,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지적측량 수행자는 우리가 뒤에서 봅니다. 누가 지적측량 수행자인지는 뒤에서 보고요. 자, 여기서 체크만 해두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측량만 지적측량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요. 또 옆에 보시면은 지적 확정 측량이 있죠. 자, 지적 확정 측량도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니까 이것도 지적 측량이고요. 자, 지적 재조사 측량이 있는데요. 지적 재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가요, 한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 공부예요. 그러니까 실제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잘못된 지적 공부의 내용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요, 실제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야, 실제하고 지적 공부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지적 측량을 다시 해서요. 다시 해가지고 다시 지적 공부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원래 지적 공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나 지적 측량 수행자 이 사람들이요, 다시 가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지적 공부를 다시 만듭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해요. 전국적으로요, 100년 전에 이루어진 측량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다 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측량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요, 전국을 동시에 지혜조사 측량을 하지를 못하고 단계적으로 지금 지혜조사 측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적 지혜조사 측량도요, 결국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이니까 지적 측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적 측량의 개념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지적 측량의 성격이 있는데 이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넘기시면은 지적 측량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데 138페이지에 이것도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 한 필지가 있어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저기 해남 땅끝마을에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다고 보죠. 자, 그러면 이 한 필지의 경계와 면적, 좌표를 정하는 측량, 즉 한 필지의 경계나 면적, 좌표를 정하는 측량, 이런 측량을 우리는 세부 측량이라고 합니다. 세부 측량. 한 필지의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이에요. 자, 그러면 측량은요, 크게 한 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하는 세부 측량이 있고요.
자, 그런데요, 이 한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은 어떻게 측량을 하냐면요. 줄자 가지고 가서 우리가 측량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예전에 토지를 등록 방법에서요, 그 경계를 정하는 방법, 경계를 지적구매에 등록하는 방법에서 했던 거죠. 자, 측량을 할 때 줄자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점들을 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적 기준점들을 정합니다. 이 기준점들을 정해가지고요. 이 기준점에서 어떻습니까? 여기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광선을 쏴가지고 어떻습니까? 갔다 온 시간에 의해서 거리를 계산하고 여기서 광선 쏴가지고 갔다 오는 시간에 의해서 거리를 계산하고 그리고 이 각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길이를 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준점에 의해서 이 거리를 또 재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는 삼각 측량 방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뭘 또 정해야 됩니까? 이 기준점을 또 정해야 되겠죠. 기준점. 측량을 하는 기준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기준점은요, 측량하는 사람이 가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자,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측량을 해버리면요, 이웃 토지하고 뭐 저기 전라남도에 있는 토지하고 경상남도에 있는 토지가 어떻습니까? 지적도가 서로 뭐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마음대로 기준점을 정해서 측량을 해버리면은 지도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요, 이런 지적 기준점을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우리 그 전국토에 어떤 통일적인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전국토에 어떤 통일적인 기준점을 가지고 이런 또 지적 기준점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전국에 통일적인 지도가 나올 테니까요. 통일적인 지적도 임야도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점이요, 한 필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기준점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지적 기준점.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이게 지적 기준점이에요.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을 우리가 세부 측량이라고 했을 때요, 이런 지적 기준점이라는 것도요,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지적 기준점을 어떤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어떤 통일적인 어떤 기준점을 통해서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모든 지적 기준점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모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기준점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요, 너무 잘못 그렸네.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것이 이제 위도가 되는 거죠. 위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위도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도가 이렇게 있죠. 경도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지점 중에서요, 우리 국가의 통일적인 기준점으로요, 여기 만나는 점, 수원이에요. 수원. 여기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요, 전국의 모든 측량에 있어서 기준점이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량에 되는 기준점, 그래서 이것을 국가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모든 측량에 대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지적기준점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적기준점, 이걸 잡기 위해서는요, 마음대로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측량의 기준점인 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적기준점을 정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사실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는 또 측량이 필요하겠죠. 정확한 계산값에 의해서 지적기준점을 정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때 이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기초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초 측량이라는 것도요, 결국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이유는 한 필지의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이 기초 측량도,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도 지적 측량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그러면은요,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하고 한 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측량의 종류는 크게 기초 측량, 세부 측량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8페이지 양가로 1번 보시면요, 지적 측량이 구분해서 지적 측량은 이렇게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과 이 기초 측량을 실시한 이후에 지적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필지의 경계 면적 등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지적 측량의 방법은요,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지적 측량의 방법은요, 기초 측량이나 세부 측량이나 워낙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그 측량 방법도 더 새로운 측량 방법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측량 방법은 그냥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양가로 3번은요. 3번은 지적 기준점 측량 절차해 가지고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그 기초 측량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옳은 찜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한 필지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 기준점을 정해야 되는데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이제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필지 측량 의뢰가 들어왔어요. 자, 의뢰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뭘 보겠습니까? 측량 수행자들은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요. 지적 기준점이 근처에 없으면 지적 기준점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죠. 즉 기초 측량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 측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사무실에서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자, 보죠. 먼저 절차는요.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겠죠. 계획에 맞는 준비를 한 다음에 답사를 갑니다. 현지 답사를 가는 거죠. 자, 답사를 가가지고요. 지적 기준점이 될 만한 점들을 다 선점을 합니다. 뭐가 맞는지를 다 될 만한 것들을 다 선점을 해요. 이걸 선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될 만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선점한 다음에 그 중에서 지적 기준점으로 알맞은 것을 다시 고릅니다. 다 지적 기준점을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지적 측량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적 기준점으로 이제 가장 알맞는 것들을 다시 고릅니다. 이것을 조표라고 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현지 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선점, 고른 다음에 그 중에서 알맞는 걸 다시 골라요. 이걸 조표라고 하는 거죠. 조표. 자, 조표를 한 다음에요.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지적 기준점의 이제 요것은 어떻습니까?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지적 기준점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관측을 해요. 자, 위성 같은 걸 이용해서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해서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좌표값을 정합니다. X, Y를 정한다는 거죠. 좌표값을 정확히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측을 해가지고요. 계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성과표를 작성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순서가요. 한번 읽어보시면 뭐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뭐 틀리게 나오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보시면요. 그러면 지적 측량의 실시 대상이 나오는데요. 자, 지적 측량은요. 이게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이 있는데 세부 측량을요. 다시 이렇게 나눕니다. 자, 다시 나누면요. 자, 지적 측량 실시 대상에서 양가로 1번 보시면요. 제목만 좀 보시면 돼요. 자, 기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이 있고요. 자, 그 밑에는요. 그 밑에 양가로 2는 넘어가시고요. 양가로 3 보시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부 측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양가로 3번은 세부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 밑에 있는 4, 5번도 모두 세부 측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신규 등록을 할 때 어떻습니까? 한 필지를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이제 신규 등록 측량을 하게 되겠죠. 신규 등록 측량을 하게 됩니다. 저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측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복구할 때는 복구 측량, 등록 전환할 때는 등록 전환 측량.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한 필지에 대한 측량들을 우리는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세부 측량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 측량 등이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 이제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복구 측량이 있고 밑에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이 있고 분할 측량이 있지만 합병 측량은 없죠. 합병의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쭉 이렇게 측량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측량을 하게 되면은요, 이 측량에서 바로 끝나가지고 측량의 내용을 바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등록된 내용들이죠. 요 측량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것을 검사 측량이라고 해요. 신규 등록 측량을 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측량 수행자가 잘못 측량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 측에서 검사를 한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검사하기 위한 측량, 이것을 검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검사 측량은요. 세부 측량을 했을 때, 이게 세부 측량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죠. 신규 등록 측량 이런 것들을 했을 때요. 세부 측량,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신규 등록 측량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검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규 등록을 하러 갔는데요. 주변에 지적 기준점이 없어서 먼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을 했을 경우에요. 그러면 기초 측량을 통해서 지적 기준점들을 정했을 텐데 이것이 틀리게 만들어지면은 세부 측량도 다 어긋나 버릴 테니까요. 기초 측량을 한 부분은요. 또 기초 측량을 한 것에 대해서도 또 검사는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규 등록 측량 이런 세부 측량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측량도 검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위한 측량을 우리는 검사 측량이라고 하고요. 검사 측량을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양가로 4번에 보시면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이것은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경계복원 측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도 임야도 등록상 할 때 잠깐 보았던 것인데 또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것이 있죠. 현황 측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은요.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죠. 어떤 한 필지예요. 한 필지를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두 필지로 분할을 했어요. 자, 이게 실제 토지입니다. 실제 토지를 둘로 분할을 했으면요. 원래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에 한 필지로 돼 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두 필지로 이제 분할이 되죠. 분할이 됐으니까 분할된 내용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되겠죠. 분할 측량을 통해 가지고요. 여기다 경계점 설치하고 여기다 지상 경계점 설치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 공부에 이제 옮기게 되겠죠. 등록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등록하기 위해서. 자, 분할을 하는 경우죠. 분할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을 통해 가지고 지적 공부에 옮겨서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는 거죠. 자, 측량을 통해서요.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요.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이 토지는 을이 소유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 토지는 A가 상속을 하고요. 이 토지는 B가 상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토지는요. 이건 실제 토지입니다. 자, 실제 토지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측량을 할 때 여기다가 경계점 표지, 이렇게 강목 같은 거, 이런 거를 박죠. 경계점 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측량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토지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경계가 가 있는 건 아니죠. 말뚝 같은 것만 박아놓고 측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적 공부에 옮겨 등록을 한 거죠. 경계를. 실제 토지는요. 경계 같은 게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지금 갑이 사망하고 을이 사망하고 한 20년이 흘렀다고 해보죠. 20년이 지나다 보니까요. 측량을 했을 때 사용됐던 이 경계점 표지들이 사라졌어요. 20년 지나면 말뚝 같은 거 다 빠지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이거는 자기 토지고 이거는 B 토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데 토지의 경계가 선이 없기 때문에요. 한 요만큼 정도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죠. 야, 네 토지는 여기까지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네 토지니까 이 앞에다가 건물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내 토지의 소유권이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까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토지의 경계에 대해서요. A와 B와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자,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과연 정확한 경계가 어딘지를 어떻게 돼요? 확인을 다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확한 경계가 어딘지는 말뚝도 빠져 있고 경계 선인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적 공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적 공부. 자, 그러면 원래 경계점과 경계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요.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복원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측량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어떻습니까? 복원을 하게 되면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이 점을 여기 복원을 하고 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을 하게 되면 정확한 경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그 경계점을요, 지상에 다시 복원하기 위한 측량, 이것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경계 복원 측량이에요.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요. 경계 복원 측량을 통해서요, 정확한 경계점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아하, 여기가 경계구나 라고 해서.
자, 그래서 경계를 새로 정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 경계에 맞춰서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 자, 건물을 이렇게 딱 지었어요. 근데 경계점만 복원을 하기 때문에요. 정확히 또 토지에 정확히 선이 그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말뚝만 다시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요. 건물을 여기다가 딱 지었어요. 근데 의리 보니까요. 아무리 봐도요. 내 땅을 넘어온 것 같거든요. 그 토지가. 건물이. 뭐 발코니가 넘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이, B죠, B. B가 A한테 그렇습니다. 야, 네 건물 발코니가 우리 땅을 좀 넘어왔다라는 거죠. 넘어왔으니까 이것을 철거해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경계점이 여기니까 딱 봐라. 안 넘어갔다는 거죠. AP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아니 이게 보면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A는 야 눈이 어떻게 생겼느냐 안 넘어갔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30cm가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는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틀리는 거죠. 다툼이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다툼이 생겼으니까 또 지적 공부를 가지고 와서요. 또 측량을 합니다. 지적 공부를 가져와가지고 측량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랬더니 지적소관청에서 또 지적 공부를 가지고 와요. 지적 진행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적 공부를 딱 앞에 놓고요. 한 사람 저기 가가지고 그 발코니 그쪽 앞에 와서 막대기를 두고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지적 공부를 이제 각을 딱 봅니다. 정확히. 봤더니 약간 여기를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토지, 건물이 어떻습니까? 토지를 약간 이만큼 넘어왔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때요. 이 지상 건물이요. 과연 이 경계를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 또 측량을 했잖아요. 자, 경계복원 측량은요. 요 경계점만 복원하는 거예요. 경계점만 다시 복원했습니다. 복원한 상태에서요.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그러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이걸 또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측량을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지적 현황 측량. 자, 우리가 이것은 지적 공부할 때요.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이 할 때, 자, 이렇게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경우에 측량한 내용을 가지고요. 이만큼 넘어왔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또 이 자손들이 또 다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측량한 내용을요. 지적 공부에요. 표시를 해 놓습니다. 여기 있는 이 건물은 이만큼 넘어섰더라 이거죠. 그래야 나중에 또 다툼이 없겠죠. 자, 그래서 건축물이 과연 경계를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경계와 지적 공부의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이것이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은요, 이렇게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등도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다. 그때 한번 설명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개념을 보죠. 자, 경계복원 측량은 양가로 사 보시면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을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하고, 양가로 5번에요. 지상 건축물. 자, 지적 현황 측량은 반드시 지상 건축물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경계를 넘었느냐 넘어오지 않았느냐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자, 지적도에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임야도에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측량 개념도 좀 기억하세요. 경계복원 측량은 경계점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지적 현황 측량에 있어서는 지상 건축물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세히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적 공부를 들고 와가지고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지상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경계복원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서는 지적 공부를 새로 정리하는 측량이 아니라는 거죠. 자, 분할 측량은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었어요. 그러나 경계복원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은 새롭게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라는 거죠. 지상에 다시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에요. 거꾸로 하는 측량이죠. 등록하기 위한 측량은 실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요.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등록된 내용을 복원하기 위한 측량일 뿐인 것이지 새롭게 등록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측량 중에서요, 분할 측량이나 신규 등록 측량, 이렇게 등록하는 측량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경계복원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처음에 등록이 잘못되면 이것이 다 잘못돼 버리겠죠. 따라서 등록하는 측량이 중요한 측량이 되겠죠. 여기서는 측량 개념도 기억하세요.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측량은 바로 이런 측량인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개의 측량은요, 새롭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측량은요, 신규 등록, 등록조나 이런 측량은 새롭게 등록하는 측량이에요. 따라서 신규 등록, 분할 등록, 분할 등록을 했을 때는 검사 측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계보건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을 할 때는요, 새롭게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따로 검사 측량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측량의 종류는 기초 측량, 신규 등록, 분할 이런 등등 등록하기 위한 측량, 등록을 위한 측량이 있고요. 기초 측량이 있고 세부 측량에는 이렇게 등록을 하는 측량이 있고 그다음에 등록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 있고요. 그러면은 또 검사를 지적 측량을 했을 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 측량이 있게 되는데 이 검사 측량은 등록할 때만 검사를 받지 이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 물론 기초 측량도요 검사는 받습니다. 자, 그래서 측량의 종류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측량의 개념들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맨 밑에는요,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맨 밑에는 합병은 측량하지 않고요. 또 소재 지번 지목이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줄에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지번 변경,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겠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소재 변경이니까요. 그리고 지적 공부의 제작성이라는 것은 지적 공부가 어떻습니까? 복구하고 구별되는 거죠. 복구는 멸실된 다음에 다시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량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지적 공부의 제작성은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가 시간이 오래돼서 헐거워지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옮겨 적는 것을 제작성이죠.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여기는 빠져있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다로 된 토지로 전부 한 필지 토지가 전부 바다가 됐을 경우에도 측량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측량에 관한 내용이요. 좀 우리가 길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양가로 2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 측량에서 우리가 네 번째 줄 보시면요.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측량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측량의 개념들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측량의 일반적인 개념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측량 절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